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사회 적중 예상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군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억, 리을이 상징적 의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우리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하늘,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 양심을 비추어보는 거울, 니은, 바람, 화자의 심리적 동요와 갈등. 네. 그래서 이거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람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있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외적 실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 희망, 이상적 삶, 순수한 소망과 양심, 그리고 밤, 어두운 현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4번이 되겠죠. 자, 선택지 4번 리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상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뭐죠? 일제죠. 당시의 시대적 현실 억압되었던. 자, 선택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지용의 장수산이군요. 4번 문제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의 시에 대한 이해로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검증하죠. 여러 번 지고도 초연히 웃는 우절 중의 모습은, 네, 우절 중의 모습, 새 속의 모든 것을 떨쳐버린 정신적 경지, 탈속적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내용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탈속적 모습. 2번 보겠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벌목의 쩌렁쩌렁한 소리는 벌목정정. 이거. 여러분 참고로 이 벌목정정 나무 뱉는 소리를 음차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뭐죠? 이거 소리의 장수산의 고요함을 오히려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답 2번이 되겠네요. 보죠. 쩌렁쩌렁한 소리는 장수산의 웅장한 기계와 기품 아니죠. 정반대죠. 고요함. 답 나왔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나왔지만 3번 장수산의 분위기가 고요하고 적막하게 묘사된 것은 곧 맑고 깨끗한 정신세계. 네, 그렇고요. 4번 장수산에 대한 묘사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것은 산수와 같은 시를 지향한 시인의 시적 경향. 여러분 참고로 제가 배경지식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정지용의 시를 이른바 산수시라고 합니다. 흔히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장수산 나왔고요. 유리창 나왔는데 중요한 시인 만큼 6번 문제, 그리고 8번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3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감정의 대입법. 기억나시죠? 제가 이론 강의, 압축 강의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의 대입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모순된 정서로, 특정 하나의 정서로 치우치지 않도록 절제시켜주는 표현이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창의 투시의 이미지와 그리고 단절의 이미지로부터 드러나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 뭐예요? 유리창의 단절의 이미지, 자식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에 비친 투시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모순된 정서.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끔 해주는 감정의 대입법. 자, 맞고요. 2번 규칙적인 율격으로 안정감. 여러분 규칙적인 율격 없죠? 규칙적인 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난 강의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작품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 여러분 선명하고 감각적인 다양한 이미지가 쓰였는데 주로 시각적 이미지와 촉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물 먹은 별이 반짝. 시각적 이미지 선명하죠. 엇날개 차고 슬픈 것 촉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들이 쓰였군요. 맞고요. 답이 될 수 없죠. 4번 모순형용. 여러분 모순형용 뭐예요? 이거죠. 역설법. 됐습니까? 따라서 답은 선택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담긴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니은 좀 보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여러분 이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이 어떤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유리창에 뭐 보는 거예요? 죽은 자식의 이미지가 보이는 것이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또 봐. 그래도 또 있어.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
그리움의 행위예요? 답 선택지 2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설명 안 할게요. 10번 문제. AD 중 이미지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그 내용 압축 강의 말씀드릴 때 이 시적 그리고 시어의 상징성 4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4개. 뭐 있습니까? 죽은 자식을 형성하는 것, 차고 슬픈 것, 엇날개 물 먹은 별, 산새. 4개. 답은 나왔죠?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가 물이 되옵니다. 12번 문제 한 문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 리을 중 새로운 만남의 공간,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의 의미, 긍정성을 가진 공간이군요.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감은 어느 집? 물이 감은 어느 집의 단비처럼. 그럼 감은 어느 집은 뭐가 되겠어요? 부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의 시어가 되겠네요. 다음, 니은 뭐죠? 그 물이 어떻게 죽은 나무 뿌리를 살려내요. 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다음, 본문 선택지 디귿. 불로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물이 이러한데, 그러나 현재는 지금 어떻다? 부정적인 상황이다. 불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의 일이지. 물과 대조적인 대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 강의할 때. 자, 만리밖에서 그를 기다리는 그대여 무엇으로 오라?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넓고 깨끗한 하늘이래요.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4번이 답이 되겠군요. 간단하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시 설명 전부 다 해드렸어요. 내용 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이육사의 광야시군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확인을 좀 해보죠. 의지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의지?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 초인이 올 것이라는 확신, 이런 것들. 저항적이죠. 저항시인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언자적입니까? 예언자적이죠. 왜? 초인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언자적이지 않습니까? 답 몇 번? 4번. 여러분 성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작품이 성찰이라고 했죠? 윤동주의 작품이 성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또 이것까지 말씀드렸죠. 성찰은 무엇이다?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왜? 성찰이라는 심리적인 기제는 어떻게 드러난다? 과거, 현재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 또는 확신, 이 구조가 성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성찰하게 될 미래의 나의 모습, 이 구조라고 했죠. 윤동주의 시. 자,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이육사의 시는 성찰 아니에요. 저항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6번 문제 확인하죠.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기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왜 가난하다고 했니?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어떻게 남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만이라도 조국 광복을 희망적인 미래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목숨 바쳐 저항하겠다는 화자의 정서 상황이 현실인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4번까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설적 표현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설적 표현이라는 게 뭐죠?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을 말 그대로 직접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야, 나 배가 고프니 밥 사줄래? 또는 밥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플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친구야, 저쪽 분식집에 라면이 맛있다더라. 이거 뭐예요? 라면의 맛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면을, 그 맛있는 라면을 먹으러 가고 싶다라는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완곡한 표현. 봐요. 내역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직설적 표현입니까? 아니죠. 함축적이고 매우 상징적이죠. 답은 나왔습니다. 2번부터 4번까지 검증할게요. 2번 보겠습니다. 자기 희생의 태도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자기 희생의 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노래의 시, 남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라도 희생해서 희망적 내일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목숨 바칠 것이다. 3번, 시적 허용의 표현을 사용했다. 여러분들, 시적 허용이라는 게 뭐예요? 문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어떻게? 문학 작품에서는 상징성이나 함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인하는 표현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역설법 같은 것들. 여러분, 역설법은 뭐죠? 문장 구조의 문법적인, 표면적인 모순을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나왔으니 반대로 반어는 뭐라고 합니까? 말하려는 발화사의 말하려는 의도와 그리고 발화 행위 자체가 모순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어떤 표면적인 문장 구조의 문법적인 모순이고요. 반어라는 것은 발화 의도와 그리고 발화 내용의 모순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친구가 매우 늦게 왔어. 너 참 일찍 왔구나. 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의도와 늦게 왔다라는 걸 지적하려는 의도죠. 의도와 그리고 발화 행위의 모순이에요. 이 반어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서 있었던 작품 정지용 유주창처럼 외로운 황홀, 여러분 어떻게 외롭고 황홀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런 것들 역설. 자, 모순 형용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이거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죠, 사실. 다음 선택지 4번 확인하겠습니다. 선구자적 의식이 드러난다. 여러분, 선구자가 뭐예요? 먼저 행동하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하죠. 먼저 실천하고 먼저 깨닫는 사람은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나 홀로 스스로라도 희생하겠다. 그죠? 답은 선택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육사의 문제는 이육사의 어떤 이육사 시인이 저항시라는 거,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사실만 우리가 배경시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시에서 드러나는 시의 상징적 그리고 함축적 의미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작품 보죠.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작품입니다. 18번과 20번 두 문제가 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이 시의 풀의 속성으로 바르지 못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풀이 뭐라고 했죠? 문학에서 흔히 풀을 화초가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잡초라고 했죠. 잡초의 속성은 어때요? 밟으면 밟히고 쓰러지나 죽습니까? 아니죠. 죽지 않죠. 다시 일어서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풀을, 잡초를 무엇에 빗댄다? 민중에 빗댄다고 했죠. 백성에 빗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에 의해서 눕고 바람보다도 빨리 그리고 일어난다. 바람, 외적인 시련, 억압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연약함. 여러분들, 풀의 연약함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 나와요? 봐요. 풀이 눕는다. 무엇에 의해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이나 북겨 눕고 울고 다시 누웠다. 풀의 나약함, 수동성. 선택지 1번 맞습니다. 1년에 제시되어 있어 이 상황. 2번 볼게요. 의연함. 모든 것을 이제 다 겪고 난 다음에 의연한 거야. 떳떳한 거야. 봐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그러나 어떻게? 누워도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먼저 없는다. 그리고 풀뿌리가 눕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풀의 넉넉함, 능동성, 의연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3년입니다. 자, 선택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함. 여러분, 강인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억압적인 상황, 부정적인 현실에 굴하지 않는 측면에서 저항해서 뚫고 일어서는 풀의 속성이 들어있는 구절 또는 단락을 찾으면 되겠죠. 어디죠? 2연. 봐요. 풀이 눕는다. 그러나 어떻다? 그 풀을 눕게 하는 외적인 시련이 바람보다도 뭐한다? 빨리 눕고 그러나 어떻게? 빨리 울지만 또한 먼저 일어난다. 풀의 강력한 생명력, 수동성에서 어떻게? 능동성으로 풀의 속성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럼 4번이 되겠네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 여러분들, 풀의 속성. 자연의 섭리는 뭐죠? 이거죠. 풀이 바람을 눕게. 여러분, 그러면, 자, 보죠. 사태가 있죠. 어떤 사태가 있습니까? 풀이 눕는다라는 사태. 근데 이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은 뭐죠? 바람. 즉, 다시 말하면, 풀이 눕는다라는 이 사태는 뭐예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누가 제공한? 바람이 제공한.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눕지만 어떻게? 먼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4번 보세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까? 아니죠. 먼저 일어나잖아요. 답 4번. 자, 20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위 시의 표현상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의 점층적 전개. 자, 여러분들, 시상의 점층이라는 게 뭐죠? 점층이 뭐예요? 의미가 점점 커지는 게 점층이지. 그치?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점강은 뭐지? 점강은 뭐야? 의미가 작아지는 거지. 그치? 점층입니까? 점강입니까? 점층이죠. 어떻게? 나약함, 그리고 강인함, 저항, 의연함, 점층이군요. 자, 2번 문제, 2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율격의 반복. 여러분들, 동일한 율격 구조, 여러분, 율격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되겠네요. 반복이 있습니까? 반복은 있어요. 근데 무슨 반복이 있습니까? 자, 시를 볼게요. 눕는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눕는다. 반복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율격 구조의 반복이라고 합니까? 율격의 반복이 아니죠. 이건 뭐죠? 문장 구조의 반복이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율격의 반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정형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 또는 3, 4조 사음보의 시조라든지 또는 3, 3, 2조 삼음보의 고려가요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시에서의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7호조 삼음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답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 선택지 2번이에요. 답은 나왔지만 선택지 3번과 4번 검증하고 넘어갈게요. 3번 봐요. 대립적인 구조에 의한 주제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립적 구조 있습니까? 있죠. 뭐 있어요? 풀과 바람. 풀을 눕게 하는 바람 뭐예요? 외부의 억압적인 현실. 풀은 그에 직면하는 민중. 또 뭐 있습니까? 눕는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다. 대립적인 구조. 자, 다음. 뭐 있습니까? 풀이 눕고 울었다. 그러나 어떻게? 웃는다. 웃고 웃는다. 울고 웃는다. 자, 4번 보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렇죠. 조금 전에 여러분 설명했죠. 뭐? 풀이 눕는다. 답 몇 번? 선택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백석의 여승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네요. 그래서 두 문제 보죠. 자,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할 때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서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산문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서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만난 거예요. 누구와? 화자와. 가지치 냄새가 났다. 여러분들 산에 출가한지 종교에 귀의한지 오래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이야기했군요. 여러분들 이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현재죠. 현재예요?
자, 2연부터 4연까지 볼까요? 역순행적 구조라고 했어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으로부터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딸아이를 때리며 울었다네요. 슬프군요. 3년. 섣발같이 나아간 남편을 기다리기를 10년. 그래서 그 남편을 찾으러 어디로 간 겁니까? 금전판을 간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된다. 자, 잘 봐봐.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섣발같이 지아비가 나아갔어요. 금전판에서 남편을 찾으며 딸아이를 가을밤같이 차게 때리며 울었습니다. 뭐가 먼저죠? 얘가 먼저죠. 요 두 사건만 보면 3년이 먼저예요. 잘 봐요. 그 밑에 보죠.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보자.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어디로 갔다? 덜무덤으로 갔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도라지꽃 무슨 색? 보라색.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의 옷에 묻은 보라색 도라지꽃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연하고 비교할까요?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대요. 뭐가 먼저죠? 얘가 먼저죠. 똑같이 과거이긴 하지만 얘가 시간 순서상 먼저예요. 만약에 얘들아, 이게 있지 않니? 연별로 이 사건을 재구성하라고 하면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야. 근데 있잖아, 이걸 만약에 사건별로 재구성하라 라고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보죠. 산꽁도 슬프게 운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 위의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눈물방울과 동시에 중이법 떨어진 날이 있었다. 자, 과거 1, 과거 2, 과거 3. 자, 어린 딸아이를 때렸습니다. 그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에 귀의한 것이죠.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 답 몇 번입니까? 선택지 1번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24번 문제 한 문제 확인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군요. 보죠.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승을 보면서 서러움을 느꼈다. 여러분, 여승을 보면서 서러움 느꼈습니까? 느꼈죠. 여러분,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추가 부연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시에서는요, 정서가 두 가지가 나와요. 화자의 정서하고요, 그리고 시적 대상의 정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1년부터 보도록 할게요. 1년을 보시면, 지금 화자가 누굴 만나고 있어요? 여성을 만나고 있죠. 여성은 누굽니까? 시적 대상이죠. 이거죠? 자, 얘들아, 이거지? 출판 보세요. 화자가 지금 여러분 시적 대상 누굴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여성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성을 바라보면서 뭐를 느꼈어요? 난 누구예요? 화자. 뭐 했다? 불경처럼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군요. 서러웠다. 즉 뭡니까? 정서. 화자의 정서 뭐죠? 슬픔이죠. 화면 계속 봐요. 작품. 마지막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꽁도 슬프게 운 날이 있었다. 여러분, 산꽁 뭐죠?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누구의 감정입니까? 여인의 감정이죠. 왜? 딸이 죽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귀했잖아. 그래서 머리카락이 눈물처럼. 자, 정서 두 개, 상징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서. 누구누구의 정서가 있습니까? 화자의 정서 1년에 있고요. 사연에서 여러분 이 정서도 누구의 정서입니까? 여인의 여승의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택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성을 보면서 서러움을 느꼈다. 느꼈죠. 정서 있죠. 누구의 정서입니까? 화자의 정서죠. 어디에서? 1년에서. 사연은 대상의 정서, 여인의 정서, 여성의 정서. 2번, 여인은 남편을 찾아다니며 옥수수 장사를 했었다. 어디에서? 2년에서. 3번,
여린 딸은 돌무덤에 핀 도라지꽃을 돌무덤으로 갔어요. 죽은 거죠. 답 나왔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속세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중이 되었다. 네, 그쵸?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내용 제가 압축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린 것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푸시면서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네, 다음 작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번 강의 4번째 강의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5번째 강의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